집합이 뭔지부터 확인을 합니다. 자, 집합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이 시간에는 조금 사용하고 나타낼 거고, 집합도 우리가 실수의 사칙 연산처럼 연산이라는 게 있어. 그런 연산의 성질이라던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들 다룰 건데, 집합은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집합이 어떤 걸 나타내고 있는지 의미를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그걸 알면 이 집합이 뭘 의미하는지, 얘를 가져다가 어떻게 연산을 처리해야 되는지까지가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집합을 표현하고 되어 있으면 그 집합 안에서 어떤 조건들이 나와 있는지를 보고 그 집합의 특징을 파악하는 게 먼저라는 것. 그래서 먼저 집합과 1번입니다. 집합과 그 원소의 정의에 대해서 쓸 건데, 집합이 뭐고 원소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집합을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는지 확인할 건데, 자, 첫 번째 집합은, 자, 집합의 뜻부터 정리하면, 집합은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니라, 자, 객관적인 기준입니다. 그럼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쁘다, 크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100명에게 질문을 했을 때 100명이 똑같은 대답이 나오는 게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지개 색깔이 뭐야? 그러면 우리는 다 보통적으로 말하면 10명한테 물어보면 빨주노초 파나 뭐 7가지 말하죠. 그런 기준을 여기서는 객관적인 기준이다라고 해.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분류한 모임. 복소수 배울 때 처음엔 쉬운 것 같았는데 문제 적용시키면 어려웠던 것처럼 집합도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얘를 문제 적용시키면 되게 까다로워지는 단원 중에 하나가 여기 집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대상들이 있어. 그러면 자, 집합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대문자로 이름을 줄 거야. 그럼 A라는 집합이야. 그러면 이렇게 쓸 거야. 이 안에 어떤 대상들을 가져다가 넣어서 표현하는 게 집합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방금 여기서 말했던 대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대상들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원소라고 해. 그러면 원소는 그럼 뭐냐? 원소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모아놓은 것들을 집합이라고 했을 때 그 기준에 따라서 모여있는, 구성하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 하나를 원소라고 해. 그러면 A라는 집합을 우리가 위에다가 1, 2, 3, 4, 5라고 적었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1, 2, 3, 4, 5가 원소가 되는데, 그럼 얘가 원소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방법은, 원소의 모양을 구분하는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이 점과 점 사이입니다. 컴마와 컴마 사이에 있는 애들이 이 집합의 대상이 되는 거야. 원소가 됩니다. 자, 또 A라는 집합이 있고 원소의 자 대상에 A, C, E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자 A라는 원소는 집합 A의 원소야. 그래서 자 요 기호가 앞에 있는 애가 원소, 그 다음에 뒤에 오는 게 집합.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기호야. 그러면 요 이자는 어디서 온 거냐면 원소의 영어를 나타내는 자, 요 글자의 첫 글자 이를 따가지고 와서 둥글게 표현해 준 거야. 그냥 아무 데서나 가져온 기호는 아닙니다. 그래서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 저 알파벳 E를 약간 둥글게 써주는 게 원소가 되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 B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네 라고 읽을 수 있죠. 그러면 B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아닐 때는 이렇게 그어주면 되고. 자, 그러면 이런 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합 처음에 배울 때 되게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혼자 있을 땐 상관없는데 요런 애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을 해. 그럼 여기서 헷갈릴 게 아니라 집합을 표현할 때는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집합기호, 이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인 거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애들은 집합처럼 보이지만 집합이 아니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그냥 하나의 원소일 뿐이야.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집합기호, 가장 바깥쪽에 있는 집합기호를 제외한 나머지의 모양은 그냥 점과 점 사이에, 컴마와 컴마 사이에 들어있는 애들은 그냥 하나의 원소처럼 우리가 취급해주면 된다라고. 자, 헷갈려 하니까 잠깐 짚고 얘기하고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방금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원소 하나하나를 나열하는 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소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 자, 요런 것들을 원소 나열법이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집합이 뭐라겠냐면 약간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이 있으면 이 기준이 이 집합의 원소를 이루고 되는 대상을 이루게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집합의 기준을 글로 표현해 주는 게 조건 제시법. 그럼 자, 위에 적어진 A라는 집합을 기준으로 봤을 때 2, 4, 6, 8, 10이니까 짝수는 알겠어. 근데 짝수는 무수히 많은데 딱 10까지만 나와 있다는 얘기는 여기까지만 제한을 두고 뽑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 x바라고 읽고 x는 10 이하의 짝수다. 당연히 x는 자연수에서 넘어왔다. 이 n은 자연수를 나타냅니다. 요 n이 지금 이거는 대문자 n인데 자, 우리가 책에서 보면 여기 살짝 굵게 써진 게 있을 거야. 그럼 이 기호가 자연수를 나타냅니다. 자연수. 이건가? 기억이 안 나네. 자, 여기서 따가지고는 첫 글자 n이야, 자연수는.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서는 10 이하의 짝수인데 이 x는 자연수에서 가져온 숫자라는 거. 그럼 쓸 때 우리가 어떻게 읽냐? 앞에서 나타내는 거는 이 집합을 이루고 있는 원소의 대표 모양이야. 자, 얘는 이 집합의 원소의 대표 모양을 말해주고 이 뒤쪽에 오는 글이 바로 이 집합의 원소가 되는 조건. 그래서 읽을 때 앞에 있는 거는 이 집합의 원소야. 그러면 A라는 집합은 X라는 원소의 집합인데 이 집합의 원소 X는 어떤 거냐라는 걸 알려주는 게 뒤에 X는 10 이하의 짝수입니다. 지금 벌써부터 졸면 어떻게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는 벤이라는 사람이 표현하는 그림으로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의 연산에서 사용되면 굉장히 편한 그림이고 원의 모양과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졸지 말라니까 계속 조네. 자, 원의 모양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타내는데 자,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 안에 쓰다 보면 점을 찍어. 근데 그 원소 나열법으로 쓸 때는 점과 점 사이로 원소의 모양을 나눠주고 있지만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점 안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말란 얘기야. 우리가 쓸 때 그냥 2점 찍고 4 찍고 이렇게 6 찍고 8 찍고 이렇게 원소 나열법에서 쓰던 것처럼 이렇게 사이사이에 점 찍지 않는다고. 그냥 원소들만 하나씩 하나씩 그냥 가져다가 넣어줄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걸 맞게 썼냐 안 썼냐 이거를 물어보고 그러진 않을 거야. 근데 쓸 때 약속하기를 점은 찍지 않는다라는 그냥 원소들 하나하나만 그냥 적어주면 끝나고.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전체 집합 같은 거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형태로 표현해 주기도 한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벤 다이어그램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를 할 거야. 그러면 집합은 무한집합과 원소의 개수로 분류한다라고 했으니까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면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무한계면 무한집합. 그러면 얘가 뭐냐, 어떻게 유한과 무한을 어떻게 구분할까, 이게 헷갈릴 게 아니라 내가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누가 질문을 했어. 근데 몇 개라고 말을 할 수 있어. 나 몇 개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면 유한집합이야. 근데 얘가 너무 많아서 내가 못 쓸 것 같아. 그러면 무한집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리수의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한집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셀 수 없이 많네. 소수도 있지, 분수도 있지, 자연수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한집합이야. 근데 아까 같이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10 이하의 짝수야. 몇 개야? 그럼 우리가 5개 말할 수 있잖아. 그럼 이런 애들은 그냥 유한집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는 유한집합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무한집합이 있는데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 그 다음에
무한집합이 있습니다.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 뭐 실수집합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무한집합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이한 경우로서 공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집합은 말 그대로 공이야. 비어있어. 즉 여기는 원소의 개수가 0개야. 그럼 자, 공집합은 유한집합일까 무한집합일까? 유한집합. 0개 말했잖아. 이거 묶여야 원소의 개수 아무것도 없어. 0개야 그럼 말했잖아. 그러니까 이 공집합은 어디에 들어간다? 유한집합에 들어갑니다. 이거를 무한집합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한 거고, 그럼 공집합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이 기호가 중괄호로 알고 있는 이 기호가 집합기호이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비어있는 상태야. 근데 얘를 우리가 매번 이걸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공집합은 자, 요렇게 기호가 특정하게 하나 있어. 원주율하면 파이 이렇게 쓰고 복소수, 허수 그러면 아이 이렇게 쓰는 것처럼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얘가 나올 거고, 얘를 우리가 읽을 때는 파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하나도 없다는 뜻으로 파이라고 읽기도 해.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자,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빠져있긴 한데, 이 유한집합에서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럼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기호가 있어. 어떻게 물어보냐면 원소의 개수를 물어볼 때 NA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넘버링 해가지고 개수 세는 영어의 첫 글자 N을 따가지고 왔을 거야. 그래가지고 뒤에 오는 여기는 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고, 항상 위 뒤에는 집합이 오면 돼. 그리고 얘는 이 원소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n하고 예를 들어서 n하고 자 공집합 기호가 들어갔어. 그럼 얼마라고 쓰면 되고 0. 자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이제 자 n 썼어. 뒤에는 항상 집합이 온다 그랬어. 근데 이렇게 생긴 집합이 하나 들어왔어. 그럼 얘는 얼마일까? 내가 말했잖아. 집합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만 집합이고 그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집합의 모양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뭐가 된다고? 원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보면 얘는 어쨌든 공집합 기호를 나타내지만 이 바깥쪽에 있는 애가 집합을 나타내는 기준의 기호이기 때문에 이 안에 그냥 원소는 저렇게 생긴 모양의 원소가 들어가 있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얘는 공집합처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원소가 하나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때 원소의 개수는 몇 개라고 읽으면 돼? 1개. 진짜 극단적인 예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1, 2, 3, 4, 5 이제 이런 애들은 나오죠. 헷갈리니까 이게 발음 표현인지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A, B 이렇게 해놓고 이런 모습도 나와.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약속하기를 원소의 개수 나타낼 때는 자 얘만 집합이야.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점과 점 사이에 있는 애들은 그냥 원소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 이렇게 만들어져.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극단적으로 나오는 것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말 이게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도 예시로 나올 수 있어. 골라내기로. 아주 단순한 문제로.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고등학생으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나마 얘를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중등에서 이걸 설명해주면 좀 받아들이는 거 어려워라 해. 그래서 이런 얘들이 문제 나오면서 옳은 것과 틀린 거 근데 나는 맞을 것 같아 하지만 나중에 풀려고 하면 또 틀리기도 해. 그래서 개념 제대로 잡으라고 얘기한 거고 그 기호 쓰는 게 내가 헷갈리기 때문에 집합에서는 좀 연소의 그 연산이라든가 이런 기호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호의 성질들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제 헷갈려.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자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는 이거라 해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원소가 있고 집합이 있으면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는 항상 집합을 향해서 열려있고 알파벳 1을 따오면 돼. 이거는 원소하고 집합 사이의 관계입니다. 근데 네 번째는
자, 부분집합이라고 했는데 얘는 뭐냐면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알려줄 거야.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가 부분집합이고, 그래서 부분집합의 정의부터 적어보면 두 집합 A하고 B야.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두 개의 집합이 주어져서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자, A의 임의의 원소 X가 자, 집합 B의 원소이기도 해. 그때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읽어줍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은 포함이다, 포함되지 않는다야. 자, 이거는 원소이다라고 읽을 때는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라고 읽기도 합니다. 요 기호는 이 원소가 집합 A의 집합에 속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근데 집합하고 집합 사이에서의 관계는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이렇게 써주면 돼, 기호로. 그래서 읽을 때는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또는 A는 B에 포함된다. 또는 B는 A를 포함한다라고 하는데 이 포함한 된다의 뜻에서 영어 첫 글자 이걸 따가지고 온 겁니다. 자, 이 영어 첫 글자 C를 따가지고 와서 이렇게 길게 부드럽게 곡선의 형태로 나타내준 게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그래서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돼. 포함되는 집합이 큰 집합을 보면서 이렇게 열려 있으면 돼. 그리고 포함되지 않는다.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읽고 기호로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읽으면 되고 또는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집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 특징이 이 집합 안에 있는 부분집합을 그럼 만든다라고 하면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누구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 B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A 집합의 원소가 2하고 2야. 자, B는 1, 2, 3, 4야. 그러면 집합 A에 A라는 집합이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로 구성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A는 B에 포함된다가 성립을 해. 근데 A가 1인데 B는 2, 4, 6이야. 그럼 이거는 A하고 B는 포함관계가 성립 안 된다는 얘기야. 마찬가지 이럴 때는 B가 A에 포함되지 않는다도 성립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집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 그럼 자, 이런 경우에 1, 2, 3, 4야. B가 지금 그러면 A라는 집합이 1, 2, 3, 4인데 B라는 집합도 1, 2, 3, 4면 A는 B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개념을 생각해. 개념 뜻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임의의 원소란 얘기는 모든 원소야. 그러니까 이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에 속하고 있어. 들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거 성립해. 그러면 뭐란 얘기야? 모든 집합은 부분집합하고의 관계에서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뭘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부분집합으로 만들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게 뭐냐면 부분집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래서 자, 부분집합은 여기 없네. 자, 부분집합은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공집합과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가진다. 모든 집합은 공집합과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가질 수 있어.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원소가 없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B의 부분집합 또는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집합은 공집합과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부분집합 만들 때
원소가 4개 있으면 원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시작을 해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최대 원소 몇 개까지 4개까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집합을.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집합 중에서 이제 이런 것들도 있네. 자, 일단은 집합의 상등 관계부터 들어가면 집합의 상등 관계는 우리가 뭐 복소수의 상등도 있고 실수의 상등 관계 뭐 이런 거 다 해봤을 거야. 그런 것처럼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아야 돼. 그럼 생각해봐. 집합은 기준이 명확해야 돼. 그럼 A와 B 집합 사이에서 기준이 똑같아야 될 거고 그 집합에 이루고 있는 대상들도 같아야 될 거고 원소의 개수도 당연히 같아야 될 거야. 근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말하는 게 포함 관계입니다. 그래서 집합 두 집합 사이에서의 상등 관계는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면 두 집합 A, B는 서로 같다. 이게 상등 관계의 개념이야. 근데 우리가 편의상 이거를 증명하여라 라고 하면 포함관계로 증명을 하는 거고 문제 풀거나 할 때는 간단하게 우리가 봤을 때 그거를 이루고 있는 대상, 즉 원소의 모양도 같고 원소의 개수가 같으면 두 집합은 서로 같다라고 해. 자, 그 다음에 또 진부분 집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진부분 집합입니다. 진부분 집합의 경우는 부분 집합에서 파생된 내용이고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정말 순수하게 부분 집합인 거야. A가 B에는 포함이 되는데 아까 말했죠. 부분 집합의 특징이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으로 가질 수 있다고 그랬거든. 근데 A가 B에 포함은 되는데 자기 자신이 아닐 때야. 그러면 부분 집합 중에서 누구를 제외하면 돼? 내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집합을 진부분 집합이다 라고 해. 그럼 이건 성립할까? 자, 이런 거 나오면 자, 이건 맞은 말일까? 틀린 표현일까? 이런 표현들은 맞는 표현이 될까? 아니야. 틀린 이유는 원소의 개수가 더 많다고 해서 부분집합이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지. A집합은 A, B야 이건데 집합 B는 1, 2, 3이야. 그렇다고 해서 얘가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거는 아니란 얘기야. 이런 것들도 하나의 예시 문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함정에 빠지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도 실수처럼 연산이라는 걸 하기 시작을 해. 근데 실수에서 더한다, 뺀다, 곱한다, 나눈다의 의미처럼 전체 집합에서 집합들끼리 서로 연산을 할 건데, 자, 여집합이라고 한다. 첫 번째는 여집합입니다. 자,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대상이 하나 있을 때 그 안에 모든 대상들이 다 들어가. 전체. 모든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가지고 있는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기호로 나타낼 때는 U자 위에 보이죠? 이 영어의 첫 글자 따가지고 온 게 전체 집합이고 이 세트가 지금 뭘 하냐면 얘가 집합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어야. 그거 써보면은 알 거야. 찾아보면 얘가 집합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집합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자, 개념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A의 여집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A의 여집합을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거야. 자, 여기 보이죠? C자. 요 첫 글자 C를 가지고 와서 A 위에다가 지수처럼 가져다가 적용시켜 준 거야. 기호로 나타낼 때. 그리고 쓸 때 이거의 뜻이 뭐냐? X바. X라는 집합, X라는 원소들의 모임인데 얘는 누구에는 속하지 않는다. A의 원소는 아니다. 그리고 누구에서 온 원소다? 전체 집합의 원소다. 자, 전체 집합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A라는 집합에 속하지 않는 원소를 A의 여집합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체 집합을 보통 뭘로 나타낼 거냐면 직사각형 모양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부분 집합을 원으로 그럼 자, 얘를 우리가 뭐로 놓자? A라고 썼어. 그러면 A의 집합이 여기야. 그러면 A의 여집합은 어디냐? 이 자리야. A에 속하지 않는 원소. 전체 집합에는 속하는데 A 집합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이기 때문에 요 자리가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누구 자리? A의 여집합 자리. 자, 여기. 그럼 반대로 그리면 이렇게도 될 수 있겠네. 그럼 이 자리가 지금 A의 여집합이야. 그럼 얘가 A의 여집합이면 이 바깥쪽은 그 여집합의 여집합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져. A. 그래서 A 여집합의 여집합은 결국 누가 되는 것과 똑같다? A가 되는 것과 같다. 그 다음 이거를 연산의 기호로 표시를 하면 전체 집합 U에서 누구를 뺀 나머지하고 똑같아. A라는 집합의 원소를 뺀 나머지이기 때문에 U차 A라고 씁니다. 그래서 여집합의 여집합은 여집합이고 그러면 자 전체 집합을 기준으로 이제 여기는 보는 거야. 그럼 이 전체 집합 이 기준 안에 들어오지 못한 애들은 전부 다 바깥이야. 공이야 공.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면 되고 따라서 공집합의 여집합이 누가 되냐면 전체 집합 U가 되는 거고 전체 집합 U의 여집합이 누구하고 똑같다? 공집합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집합입니다. 합집합은 우리가 실수의 의미로 보면 그냥 합쳐준 거랑 똑같아. 더한다. 또는의 의미하고 똑같아. 또는의 의미하고 자 이거를 조건제시법으로 먼저 표시하면 합집합은 자 기호로 나타내면 자 U자 컵 세워놓은 거랑 똑같습니다. A의 원소도 들어가고 B의 원소도 다 들어갈 거야. 그래서 위에가 오픈돼 있어. 열려있는 상태야. 이게 합집합. 그래서 이걸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X바 X는 A의 원소이다. 또는 X는 B의 원소이다. 옛날에는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해가지고 맞느냐 틀리느냐를 찾는 걸 많이 나왔을 때 얘가 대표적인 예로 많이 나왔어. 틀린 문장으로. 다른 애들은 써보면 알겠지만 다 가운데 그리고야 접속사가. 근데 얘만 또는이야. 그래서 얘를 그리고로 바뀌어가지고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좀 우리가 기억하자.
그래서 합집합은 이거야.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하거나 A에 속하는 원소, B에 속하는 원소 다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뭐처럼 보면 돼. 합집합, 집합에서 합집합은 덧셈과 같은 의미야. 실수에서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자, 그럼 이렇게 하나 나오네. 이 합집합을 이용해서 포함관계를 물어보는데, 자, 생각해 볼게. 얘가 A고, 얘가 A고, 얘가 B야. 그럼 자, 이 그림상에서 A하고 B의 교집합은 아직 안 했지? A하고 B의 합집합은, 자, 연산의 결과 뭐 나올까? 합집합하면? 응? 아니. 이제 이건 집합으로 생각해야지. 집합을 생각하면 A하고 B의 합집합의 결과는 뭐 나온다? A. 자, A의 원소가 이거죠. 이만큼이야. 그지? A가 여기야. 근데 B는 어디냐면 여기야. 근데 얘네들의 원소를 합집합하래. 그럼 A에 속하거나 B에 속할 건데 B에 속하는 원소가 전부 다 어디에 속해? A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합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연산의 결과는 결국 A하고 같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집합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경우의 수를 배울 때 나중에 확률과 통계를 배울 때 경우의 수라든가 확률을 집합의 개념으로 다룰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집합에 나타내려고 하는 이 합집합이 내가 뭔 말 하려고 했지? 중복되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한 번만 쓰는 거잖아. 경우의 수에서. 그래서 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되는 원소는 오직 몇 번만 쓰는 거야. 한 번만. 대신에 기준이 명확한 대상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적기. 알았지? 자, 합집합이 되는 이유는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적어보면 A라는 집합에 1, 2가 있어. B라는 집합에 1, 2, 3, 4가 있어. 그러면 A하고 B하고 합집합해라. 그러면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원소들 가져다가 다 쓰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져. 그러면 1하고 2가 공통인 원소이기 때문에 1과 2는 한 번만 적고 3, 4만 적을 건데 그 결과가 누구하고 똑같아? 결국은 B하고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함관계를 가지고 합집합의 결과를 봤지만 문제는 달라집니다. 얘를 보고 우리가 뭘 알아내야 돼? 얘를 가지고 합집합했더니 A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누가 누구에 포함된다라는 걸 알아야 돼. B가 A에 포함된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자, 두 번째 교집합입니다. 자, 합집합은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원소들끼리의 관계였으면, 자, 세 번째는, 자, 교집합은, 자, 기호로 A교 B. 자, 컵이 아까는 세워져 있었잖아. 열려 있었죠. 그러니까 원소가 들어오게 다 오픈되어 있었으면 얘는 위로 뒤집어 놨어.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게 제한이 돼. 한계가 있어. 그래서 요 첫 글자 따가지고 와서 얘는 뒤로 올려서 나타냅니다. X바 X는 A에 속한다. 그리고입니다. 여기는 B에 속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A에도 속하고 그리고 B에도 속하고 그 말은 A와 B의 공통인 원소를 나타내는 자리가 교집합. 자, 이 자리. 자,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고. 뒤에다 머리 대면 잔다잉. 자, 그러면 여기 봤을 때 하나만 더 그릴까? 자, B가 A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A하고 B의 합집합의 결과는 A야. 그래서 합집합 포함관계가 되면 합집합하면 더 큰 집합이 나와. 자, 두 번째는 교집합 찾아봅니다. 교집합은 그럼 누가 되겠어? B 되겠죠. 이 자리. 공통인데.
그러니까 B. 그래서 포함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합집합은 더 큰 집합, 교집합은 작은 집합. 그럼 우리는 뭐만 해야 뭘 알아야 돼? 둘 중에 하나의 두 집합끼리 연산했을 때 결과가 하나가 나왔으면 누가 누구에 포함되는지 포함관계를 파악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할 일이야. 자, 그 다음에 차집합입니다. 이제 여긴 뺄셈이야, 뺄셈. 집합끼리 빼. 자, 차집합은 두 집합 사이에 뺄셈 관계인데 A 차 B 똑같이 적습니다. A 차 B. 그럼 이거 뭐야? 우리가 숫자에서 4 빼기 3 하면은 앞에 있는 수에서 뒤에 오는 수 빼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집합끼리의 연산이기 때문에 A라는 집합에서 집합의 원소 중에서 B 집합에 있는 원소를 뺀 나머지야. 뺄셈의 의미를 생각하면 남은 걸 적잖아. 그럼 여기는 집합끼리의 뺄셈이기 때문에 연산이니까 원소끼리의 정리야. 그래서 적어보면 X바 X는 A의 원소이고 A에 속한다. 그리고 요 X가 누구에는 속하지 않는다. B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런 원소들의 집합. 그럼 다시 말하면 A 집합에서 집합 B의 원소를 빼고 남은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고, 다시 말하면 A 집합에서 B의 원소를 뺀 나머지란 얘기는 A라는 집합에서 누구만큼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를 뺀 나머지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A 집합의 원소에서 집합 B의 원소를 뺀 나머지니까 결국 어디냐면 이쪽이야. 그럼 결국 무슨 말? 순수하게 A에만 남아있는 원소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A차 B 이 자리고, 그럼 반대로 봤을 때는 여기는 뭘까? 그럼 이 자리는, 자, 이 자리는 누가 되는 거하고 똑같아? 집합 B에서 A의 원소를 뺀 나머지기 때문에 이 자리는 B차 A에 해당하는 자리가 돼. 그래서 A차 B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 집합에서 누구를 뺀 나머지, B에 들어있는 원소를 뺀 나머지이기 때문에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를 뺀 나머지들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 보이죠? 뺀 자리. 이 자리가 지금 어느 자리야? 가운데가 A 교집합 B의 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에서 뺐을 때? 합집합에서 뺄 때는 누구를 뺀 것과 똑같아? 집합 B. 합집합이면 저게 전체 영역이 다 색칠됐을 거 아니야. 거기서 B집합의 원소만 도려냈다고 생각하면 되지. 뺀 나머지니까. 그 다음에 교집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A교 B의 여집합. 자, 여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 번만 설명해 보면, 자, A집합의 원소가 어디냐면 여기야. A야. 자, B의 여집합입니다. B의 여집합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야. B의 여집합이란 얘기는 B에 속하지 않는다야. 그러니까 집합 B를 뺀 나머지 자리가 여기지. 근데 이 지금 이 사이에서의, 자, 기호 자체가 교집합이란 얘기는 공통인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자리냐면 이 자리야. 공통으로 색칠이 2번 들어간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하고 서로 같아져. 그래서 자, A차 B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3가지가 나왔고, 하나 더 쓰면 이겁니다. 자, 이거는 뒤에서 드모르간의 법칙 배우면서 한 번 더 얘기할 거야. 아니면 그냥 지금 하면 방금 앞에서 했던 것처럼 A차 B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어. A교 B의 여집합.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집합, 교집합하고 뒤에 오는 집합이 여집합하고의 교집합 관계야. 그럼 여기서 B의 여집합 차 A 여집합이란 얘기는 얘가 앞에 있는 집합이니까 B의 여집합 교 A 여집합의 여집합.
뒤에 오는 집합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여집합이 여집합이 되면서 B의 여집합 교 A가 돼서 A차 B와 서로 같은 표현이라는 거. 근데 뭐 이것까지는 뭐 혹시 개념 테스트 할 때 여기까지는 안 적어도 되는데 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반드시 A차 B를 표현하는 방법 정도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자, 또 나오지. 자, 지금 말하는 거는 문제에서 아주 기본 문제들로 나오는 내용들만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저렇게 들어갔어? 자, A하고 이걸 B라고 했어. 어쨌든 B가 A의 부분 집합이야. 그러면 B차 A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B가 A에 포함되고 있을 때 B차 A의 결과는 뭐 나올까? B가 A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러면 집합 P에서 A 집합의 원소를 뺀 나머지의 결과는 뭐 나올까? 포함 관계일 때. 자,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요. 자, 지금 B가 A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럼 B차 A의 결과는 뭐 나올까? 개념 생각해. 집합 P의 원소에서 A 집합의 원소를 뺀 나머지들만 채워넣으면 돼. 뭐 나올까? 응? 집합 P의 원소는 이거잖아. 그지? 그럼 거기서 A 집합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빼줘. 1 없으니까 안 빼고 2 없으니까 안 빼는데 3, 4 있으니까 얘 빼고 얘 빼겠죠? 남는 거 뭐 남아? 어? 집합 P에 1이 남아? 공집합 아무것도 없지. 남는 거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 공집합. 그래서 포함 관계가 되어 있을 때는 포함되는 집합에서 큰 집합을 빼버리면 큰 집합의 원소를 빼는 관계가 돼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집합이야. 그러면 말했죠. 이거를 주진 않는다고. B차 A가 공집합이야. 그럼 얘네들은 어떤 관계야? B가 A의 부분집합이야 라는 걸 우리가 추론해내서 찾아내야 된다고. 이런 결과를. 자, 그런 것들이 문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차집합의 경우 두 가지 기호를 이용해서 다음 문제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자, A차 B 여기서 다 나오네. 자, 두 표현을 모두 쓰고 각각의 표현을 언제 쓰는지 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차집합의 경우 두 가지 있었죠. 교집합하고 관계입니다. 자, 이걸 언제 쓸 거냐라는 거야. 그러면 A차 B는 언제 쓴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풀 때. 자, 쓰고 두 번째는 A교 B의 여집합의 경우는 주로 언제 쓰냐면 집합의 연산을 할 때 어떤 연산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뭐가 나올지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A교 B의 여집합을 가져다가 쓴다는 얘기야. 자, 요거 언제 쓰는지는 문제 나오면 그때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아까 자,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이제 공식을 얘기할 건데 자,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 있어. 그러면 NA는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건데 얘의 공집합은 누구부터 출발을 하냐? 모든 집합은 공집합과 자기 자신까지 가니까 이렇게 해서 몇 개가 나오냐면 2개 만들어집니다. 자,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하고 2야. 그러면 공집합부터 시작을 해서 원소 몇 개짜리? 1개짜리 차근차근 늘려나가는 거야, 원소의 개수를. 그럼 여기는 A 집합의 원소가 최대 2개이기 때문에 2개만 만들어. 그럼 자, 여기는 몇 개가 되냐? 4개가 만들어지네. 그죠? 자,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럼 공집합부터 시작을 해서 항상 빼먹으면 안 돼.
원소의 개수 1개짜리.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안 적어도 돼. 자, 그 다음에 원소 몇 개짜리? 2개짜리. 저 공식이 나오게 된 과정을 이해하라고 적는 거니까 원소 2개짜리 만들었죠? 그럼 원소 최대 몇 개짜리까지 만들 수 있어? 3개짜리까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몇 개? 8개. 그냥 여기서까지는 여기까지만큼만. 자, 규칙이 뭐야? 원소의 개수가 몇 개? 1개일 때 2개 나왔고, 원소의 개수가 2개 있을 때 부분집합은 4개 나오고, 원소의 개수가 3개 있을 때 부분집합은 8개야. 규칙이 뭐야? 또 그걸 이제 식으로 만들면 얘가 2의 몇 제곱과 똑같아. 이 원소의 개수하고 이 나온 숫자의 결과하고를 연결시키면 돼. 원소의 개수 1개야. 2의 1제곱. 4는 2의 제곱. 얘는 지금 전부 다 2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나오고 있잖아. 얘는 2의 세제곱. 그럼 부분집합은 원소의 개수의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만들어질 거라는 거. 그러면 자, 진부분집합은 그럼 어떻게 만들면 돼? 진부분집합의 뜻은 자기 자신이 아닌 부분집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부분집합에서 몇 개만 빼면 돼. 자기 자신 1개만 빼면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만들어져.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자, 얘네들의 2의 거듭제곱으로 형태로 되어 있는 2의 n제곱. 이때 요 n은 반드시 뭐가 된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의 개수. 개수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하나 빼기. 그 다음에 자, 특정한 원소 m개를 갖지 않을 때는 자, 이 특정한 원소가 있으면 안 돼. 부분집합 안에. 그럼 걔를 뭐하고 생각하면 돼? 아예 빼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의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뭐만큼? 특정한 원소의 개수만큼 빼면 되고.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10이야. 근데 여기서 짝수로만 이루어져 있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홀수를 뺀 나머지란 얘기잖아. 그래서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홀수의 개수만큼 뺀 나머지 원소로 부분집합 만듭니다. 다들 잠 안 자냐? 아침에? 저녁에? 응? 자, 2번입니다. A라는 집합이 A1부터 시작해서 AN번까지 있는 집합인데 A1을 반드시 원소로 갖고 A2번과 A4번은 갖지 않는 부분집합을 만들 거야. 자, 만드는 방법은 이겁니다. 자, A2번하고 A4번은 반드시 원소로 갖지 않을 거야. 그럼 원소로 갖지 않는다 그러면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이 개수만큼 뭐 해주면 돼? 아예 빼. 아예 빼고 갑니다. 제외시켜. 근데 A1번은 반드시 가져. 그럼 뭐 하냐면 반드시 갖는 원소, 부분집합과 갖지 않는 부분집합을 찾는 방법은 똑같아. 왜냐하면 이걸 어려워라 해서 지금 얘기를 이렇게 적고 가는데 만약에 2를 갖지 않는 2하고 3을 갖지 않는 걸로 할게. 2, 3을 반드시 갖는 집합 찾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2하고 3을 매번 쓰는 게 귀찮잖아.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2하고 3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가질 거니까 얘를 아예 빼고 만들어. 그러면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원소의 개수가 1개짜리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몇 개짜리 2개짜리 이렇게 만들어가.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죠? 이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가질 거기 때문에 이 원소를 거기다가 뭐 해줘 버리면 돼. 넣어주기만 하면 특정한 원소를 갖는 부분집합을 구할 수 있게 돼. 하다 보면 빼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빼고 만들고 나중에 넣어주자는 얘기야. 그래서 특정한 원소를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는 방법과 특정한 원소를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는 방법은 서로 같다라고 보면 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1은 같고 A2번하고 A4번은 같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뭐 해주자. 자, 전체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N개야. 그러면 반드시 같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거 하나 빼. 그 다음에 얘는 반드시 가져야 되니까 얘 빼고 얘 빼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몇 개를 빼놓고 만드는 부분집합과 똑같아. 3개를 빼고 만드는 부분집합의 개수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연산이잖아. 자, 이럴 때는 뭘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쉽다. 이게 왜 여기 나와 있네. 자, 벤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제일 빠릅니다. 벤다이어그램 그려볼게. 자, 이렇게 원소를 찾는 문제에서는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시작을 할 때 문제 푸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집합, B집합 요거까지만 하고 쉬게. 자, 전체 집합 U는 0부터 9까지고 A교 B의 여집합이야. 이거 아까 했지? 이 표현을 모르면 이제 못 갖다 씁니다. 얘는 A차 B하고 같았고 어디에만 있는 원소다? A에만 있는 원소들이야. 그러면 A에만 있는 원소니까 A하고 B로 나눠졌으면 이 자리만 1, 3, 5, 7이 들어갈 거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 반대죠.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B차 A란 얘기고 어디에만 있는 원소다? B에만 있는 원소야. 그럼 어디냐? 2, 4, 6은 여기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할 건데, 얘는 누구랑 같은 의미냐면 합집합의 여집합과 같은 말과 같기 때문에 8하고 9는 어디로 들어가면 이 자리로 들어가면 돼. 그럼 이 전체 집합 위에는 0부터 9까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채워졌어? 빈자리가 교집합 자리야. 그럼 거기만 채우면 되는데 비어있는 숫자만 챙기면 되죠. 0 빠졌지? 1, 2, 3, 4, 5, 6, 7, 8, 9 빠졌네. 그럼 0 하나만 여기 쓰면 되겠네. 그럼 0은 어디 들어갈 자리가 어디야? 이 자리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A집합의 원소는 이렇게 쓸 수 있지. 이제 0, 1, 3, 5, 7 쓰면 되고, 이제 1 보고 원소 찾을 때 B는 0, 2, 4, 6 쓰면 되고, 자, 문제는 합집합 물어봤으니까 어디 쪽 들어가면 돼? A에 있거나 B에 있거나 들어가니까 A집합과 B집합에 있는 원소 다 갖다가 넣고, 교집합은 공통인 원소만 쓸 거니까 누구만 써주면 되고 0만 쓰면 되고. 그럼 얘가 끝. 그래서 이렇게 원소가 전체 집합이 나오고 집합들 사이에서의 원소의 모양이 나온 관계에서 어떤 연산의 결과를 찾아내라고 하면 벤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원소를 먼저 다 채워넣고 빈자리에 빠진 숫자, 빠진 원소 채워주고,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결과는 다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었다가